자, 일발장전 오늘은 주제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곤두박질 쳐 있는 주가만 떨어져 있다면은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관심을 둘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의외로 좀 많긴 합니다. 그게 또 이제 주가가 왜 곤두박질을 쳤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이라는 것이 깨져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실 분 또 나오셨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화면 보시면서 오늘 TSE라는 기업을 좀 볼까 합니다. TSE는 내용은 찾아보시면 프로브 카드, 테스트 소켓,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전문 용어인데 이제 반도체에 쓰이는 소모품들이죠. 비메모리 쪽 테스트 소켓 성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A사, N사, I사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A사, 이게 공개하기는 좀 뭐합니다. 이게 그쪽 워낙 NDA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대한 회사들입니다.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네, 하여튼 그런 회사들. 접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노 공정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소켓 쓰이는 용도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기업이 ISC하고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인데 요 ISC는 이미 매물로 좀 나온 것 같고 리노공업하고 좀 붙어버리면은 나노 단위가 지금 저기 써있지만 AR, VR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변화로 조금 미세화 칩으로 내려가면은 리노 쪽보다는 TSI 소켓을 더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업계 알아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곤두박질 쳤던 거는 2분기에 이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조만간 발표될 텐데 컨센서스는 260억 정도였는데 한 230억밖에 안 나온대.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럼 주가 팔아. 파는데 팔다가 수급이 하나가 깨졌어요. 지금 굉장히 큰 물량을 보유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데 일부가 쪼개지면서 주가가 그냥 속절없이 툭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떨어질 회사는 아닌데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파악해 보니까 전혀 흠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데 주가는 곤두박질 쳐 있으면은 굳이 뭐가 두려울까? 이런 주제로 TSE라는 기업을 하나 좀 봤고 혹시 아이디어가 또 추가로 있으시면 유창희 대표는? 네, 지금 시장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어닝 시즌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 한 20% 정도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의 흐름을 보면 5년 동안의 동향과 비교해 본다면 썩 좋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한마디로 눈높이가 너무 낮춰져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충족시킨 것이지 정말 좋을까라고 말하기에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또 이제 앞에서 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중소형주라든지 좀 실적이 좀 스크래치가 나는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 부분을 좀 확인하자.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를 좀 확인하자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지난 미국 같은 경우도 중반부 이후에 소매점들 이번에도 월마트 어저께도 개별 악재가 나왔습니다만 네. 소매주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감들이 반영됐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 그리고 약간 대형주 위주의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조금 횡보세하고 약보합을 보여준 것도 아직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실적이 2분기에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 이익치가 상향되거나 좀 개선될 수 있는 섹터들 계속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좋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쪽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이미 실적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많이 올라왔어도 저는 상당히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실적을 피해가는 기업, 그러니까 업황과 관계없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방산주들도 그런 흐름들이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엔터주라든지 바이오주들도 그런 흐름 보여줄 수 있다. 단순하게 실적만 본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기업도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별개 얘기지만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M&A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도 생각했던 건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M&A가 좀 이상하게 해석되면서 주가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보다 싼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덥석 매수하기에는 좀
좀 부담되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태호 팀장에서는 네. 어떠세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뭐 네.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도 뭐 IT 기업들 실적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갈림기 양분화될 거다라는 의견이 네. 중론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그 TS를 보면서 참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된 기업이 LG노텍. LG 이노텍. 예,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 퍼 기준을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TSE가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가 어떤 모양이냐면 2020년도, 2021년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021년도부터 소위 53,000에서 79,000 정도 박스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3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현재 33만 원과 40만 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가 100% 똑같은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LG노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TSE. 네. 요게 TSE 지금 보신 게 TS인데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박스권 그 흐름이 상단 박스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좀 봐지고 그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TSE가 또 9.4배거든요. 10배 이하 또 저평가 있고 LG노텍이 7.4배 또 저평가 있는 들어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보게 되면 LG노텍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저는 상단 박스권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LG노텍보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LG화학을 선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LG노텍보다는 LG화학 쪽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LG화학. 예, 오.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뭐 그동안도 추천도 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뭐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고점 100만 원 부분에서 50만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난 상황들 속에서 요 종목도 현재 가격의 어떤 메리트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나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첨단 소재 부분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첨단 소재 부분도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구체 수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기존의 양극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계속 국산으로 대체가 돼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LG화학이 좀 더 오. 끌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일 이벤트가 또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따가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보호예수와 관련해서 네네, LG화 27일. 27일 내일입니다. 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맞물리면 저도 LG화학은 동의. 예, 지금 단기적이지만 네, 관심을 바꿀까요? TS에서요. 자, 일반장전 주제는 하여튼 뭐 실적을 근거해서 주가가 급락해 있다면 일단 뭐 확률적으로는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장전을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잠깐 일반장전은 이제 끝냈으니까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야 될 텐데. 네. 네, 그러면은 그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네. 내일 이제 보호일수 뭐 이따 뒤에 또 뭐 비덴트도 있고 OCI가 좀 하락한 것도 있는데 일단 잠깐 LG 에너지 네. 솔루션은 뭐 LG 화학을 저는 했으니까. 뭐 500 이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1000만 주 정도가 약간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00 이슈가 갑자기 뜬금없이 턱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스케줄에 계속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상장하는 날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7월 27일에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까 나 그때 주식 팔아야지 지금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노출된 악재이고 또 이 물량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면은 바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500 이슈로 해서 만약 주가가 진짜로 뭐 35만 원을 갑자기 깬다. 그럼 저는 적극 매수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뭐 한 달 뒤에 35만 원 깨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그러다 보니까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다가 회복한 이유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